여러분 드디어 여진장안이 공개되었는데요. 아니 세상에. 어리광 부리는 승래 배우를 볼 줄이야. 거기다 감독님 너무 배우신 분 같이 훌렁훌렁 위통 벗은 모습을 자주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진장안 리뷰 시작합니다. 요국 황제의 동생인 암남왕 단호등. 이웃나라 태진과 전쟁 중인데요. 태진의 군이 자신들을 기습하러 오게 함정을 파. 그 틈에 태진의 녹성을 치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단호등의 형인 요국 의왕제를 납치해 술법으로 자신의 꼭두각시를 만들려는 진비. 진비는 오령산 출신의 술사로 근무관을 시켜 황제의 몸에 옥령농을 넣을 생각인데요. 옥령농을 넣은 꼭두각시와 주인이 피로 계약을 맺게 하면 꼭두각시는 주인의 피를 양분으로 삼아 괴력을 가지고 되죠. 즉 주인의 그림자 인형이 되는 셈. 황제가 진비에게 납치되었다는 소식에 단호등은 부하들에게 녹성을 치라고 지시한 채 홀로 황제를 구하러 가지만 앞불싸 근무관과 싸우다 옥령농이 단호등의 몸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비주얼 미쳤네요 정말. 아직 피해 계약을 하지 못한 옥령농은 그의 몸에서 통제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폭주하던 그는 혼자 숲속을 날뛰다 쓰러져 어린아이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요국과 전쟁 중인 태진의 장군 여상. 암남왕의 군기습이 너무 쉽게 성공한 게 오히려 함정이었는데요. 단호등은 태진이 들어올 때 녹성으로 가 녹성을 치려던 것. 급하게 녹성을 지키기 위해 가지만 암남왕의 군사들에 의해 자신의 목숨도 부지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는데 그때 그녀의 손에서 떨어진 피가 어린아이로 변한 단호등의 입으로 떨어지고 둘은 서로가 인식하지 못한 채 그렇게 피해 계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혈주를 지키려는 본능을 갖게 된 단호등. 갑자기 괴력을 발산해 여상을 지키고 또다시 의식을 잃게 됩니다. 갑자기 어린아이가 되어버린 단호등은 자신이 누구인지 완전히 기억을 잃었는데요. 여상은 그런 단호등을 자신의 군이 있는 녹성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번 기습 작전의 실패로 자신의 군에 첩자가 있다는 걸 확신한 여상. 첩자를 잡기 전까지는 자신이 구한 이 의문의 아이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린아이의 몸을 하고 있는 단호등은 왜 이렇게 귀여운데. 밥투정 뭐야 정말. 생김새는 어린아이지만 그 속은 성인 남자인 단호등. 피해 계약은 둘째치고 이미 여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 같은데요. 다음날 단호등은 자신도 여상의 군에 들어가게 해달라 청하고 그런 단호등에게 태진의 안녕을 기원한다는 뜻의 진안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자신의 병사로 받아주게 되죠. 한편 여전히 요국의 황제는 진비에게 잡혀있고 진비는 암남왕의 장례까지 치르고 자신의 아들을 황위에 앉혀버리는데요. 이제는 태후가 되어 수렴청정을 하려는 진비. 그 시각 여주의 나라 태진. 황제 영 이상해 보이죠. 여씨 집안이 이끄는 부대 안에서 첩자가 나왔다며 여상의 부친을 파직시켜버리는데요. 태진도 왜인지 황제가 영별루죠. 진아는 여상의 군대에서 보살핌을 받던 중 여상의 위험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게 되는데 하지만 어린아이가 아닌 어른으로 변해 괴력을 써 여상을 구하게 됩니다. 가면의 머리에 온몸에는 반짝이는 문신까지. 세일러문인 줄. 여상은 자신이 있는 곳을 아는 이가 몇 없기에 그걸 알고 도우러 왔다는 처음 보는 남자를 믿을 수가 없는데요. 그때 피를 흘리고 있던 여상의 입을 보고 그대로 키스키스. 피를 갈구하게 된 것인데 너무 섹시하게 갈구하네. 힘을 많이 쓴 진아는 어린아이로 다시 돌아와 여상의 보살핌을 받게 되는데요. 진안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해주는 여상. 그만큼 진안이 어린아이지만 어느 정도 마음을 준 것 같아 보이네요. 그날 밤 함께 잠을 자던 중 또다시 어른으로 변해버린 진안. 자신이 진안임을 말하지만 믿겠냐고 근데 믿어야지. 진안을 홀로 두고 여상이 나간 사이 단호등을 찾고 있던 이에게 들켜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진안을 구하러 간 여상. 그동안 자신을 구해줬던 진안이 여상을 해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말에 이제는 믿어주게 되는데요. 어른인 진안의 모습과 어린아이의 진안 모습 이제 익숙해지겠죠? 그런데 영어열이 눌리자 또다시 가면을 쓴 괴물이 된 진안. 영어열을 누르면 되는구나. 그 시각 곽도에게 잡혀가는 여정을 보게 된 진안. 여정의 목숨으로 여상을 위협하는 곽도인데요. 곽도를 밀치고 그대로 쿨타임 끝난 진안은 쓰러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나무에 찔려 곽도는 죽게 되는데 다음날 드디어 깨어난 진안. 그런데 신기한 게 보통의 어른일 때 진안은 정말 최악체가 되어버리는데요. 힘이 한 개도 없어. 몸만 어른이고 어린아이 같아. 귀여워. 거기다 점점 더 여상의 곁에 있고 싶은 마음이 투명하게 보여서 더 설레이는 것 같은데요. 투덜거리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잡는 여상과 너무 잘 어울리는 케미입니다. 사탕 미쳐 달달해. 하지만 진안은 여상만 바라보자 진안을 보내라는 부하들인데요. 여상 역시도 진안에게 떠나라고 하는데
진한 몸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요. 하지만 그녀의 말을 너무도 잘 듣는 진한. 결국 떠나게 됩니다. 정세가 복잡한 요고기 태진을 향해 공격 중인 한편 내부의 첩자를 이용해 가짜 군사지도를 훔치게 하려는 여상인데요. 군사지도를 훔치러 온 첩자들과 싸우다 일부러 다치게 되는데 그때 또다시 그녀의 위험을 감지해 그녀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어가는 진한. 여상 대신 칼을 맞게 된 진한은 그대로 쓰러지는데 그날 밤 여상은 진한의 상태를 살피러 들어오고 그때 여상의 피냄새를 맡고 피를 찾는 진한. 여상의 절친인 의원 유쿠는 어떤 무공은 피로 수련하면 피로 연명해야 한다 말해주는데요. 계속 피를 찾는 진한. 결국 자신의 피를 내주는데 아니 너무 꼭 끌어안고 먹는 거 아니냐고. 둘이 뭔데. 무튼 결국 기력을 회복하는 진한. 역시 피의 계약인 건 완전한 해독을 해주고 상처도 낫고 아주 신기반기한 위력이네요. 하지만 너무 피를 준 것일까요? 여상은 어지러운데. 결국 진한은 여상에게 자신은 여상의 피가 필요하다 말하는데요. 하지만 그녀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은 진심임을 전하죠. 이렇게 진실된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설픈 거짓말보다 말이죠. 한편 암남왕의 측근들은 모두 죽고 딱 3명만 남았는데요. 그나저나 믿어도 되는 인물들인지. 솔직하게 고백한 진한 덕분에 여상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여상의 동생 여정이 좀 말썽이죠. 자신의 누나를 구해준 사람이 진한인 걸 알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질투 중인 여정. 이게 질투인지 아니면 그냥 속 썩이는 건지 가만히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사고칠 느낌이 가득해서 걱정이네요. 금월여가에서 여주를 지켜주던 승례 배우를 이제는 반대로 보게 되었는데요. 여상에게 보호받고 애교 부리고 왜 이게 더 좋죠. 그래도 장군이었던 본능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나저나 단호등은 형인 황제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황제는 여자 때문에 다 망했고 이놈의 형제들이 다 문제네요. 그리고 현진한 과거 단호등은 지금은 주인인 여상과 원수지간인데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서로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사이죠. 앞으로의 내용이 더 기대가 되는 여진장한. 드친자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귀여운 승례 배우의 애교가 더 궁금하시다면 쭉 함께해요.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